저는 부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진짜 뜬구름 잡는 일이지. 저는 그때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지. 지금은 누가 너 부자야 라고 물어보면 약간 당당해졌어요. 그 정도 들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직장 잘리면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이제 그게 부자의 이제 전 단계가 경제적 자유거든요. 내 노동력과 자본력이 있으면 노동력은 이제 한계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본력을 이용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제가 첫 해에 운 좋게 달러 투자를 만나서 5천만 원으로 1억을 벌었다라는 거는 당시 제 직장 연봉보다 세금도 없거든요. 요 달러 투자는 세후 1억 원의 수익을 얻는 걸 경험해 보니까 내 자본력으로 그걸 만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경제적 자유를 난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분들처럼 자산 증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3년 걸렸겠죠. 근데 저는 그때 자본력으로 월 300만 원 버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초태에 달성을 해버렸어요. 달러 투자로. 달러 투자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로 투자해가지고 내 시드 1억 원 투자해갖고 나 20억 만들고 30억 만들고 100억 만들래, 이게 아니라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억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은 300만 원 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도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300은 또 힘들다. 100만 원만 해보시라니까요. 1억으로 100만 원 만드는 거를 성공해도 연간 10%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따라할 수 없는 걸 따라하는 경우, 그건 따라 못하죠. 저도 처음에 따라할 수 없는 걸 따라 해봤죠. 피터 린치가 하는 방법을 따라 해보고, 워런 버핏이 하는 방법을 따라 해보고, 단기 트레이딩, 단타를 잘 치는 어떤 누군가를 한번 따라 해보고, 안 돼요. 내 능력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잘 돼야 계속 따라 할 텐데 안 되니까. 사람의 능력이 이제 다 천차만별이라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배웠다고 해서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닌 것처럼 따라 할 수 있는 걸 따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방법은 애도 따라 할 수 있고 할머니도 따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전략만 짜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방법이니까. 달러로 치면 5원 떨어졌을 때마다 사세요. 5원 오르면 걔만 파세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서? 설명하는데 10초도 안 걸리는 이 방법으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고 수익이 난 사람들은 계속 따라서 저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욕심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나눠 사고 나눠 팔고 처음엔 소액으로 하세요라는 말을 안 들은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을 10월 달에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1억 원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거를 한 5번으로 나눠가지고 5% 떨어질 때마다 투자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이미 지금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안 하고 있겠죠. 그런데 현금 비중이 중요하니까 현금 비중을 둬야겠다. 그리고 빚을 내서 투자하면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지킨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50%의 하락도 견뎌내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0억 원이나 넘게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신경은 안 써요. 왜냐면은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엔화 투자도 제가 한 1,000원 이하일 때 85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다 버티고 나니까 또 큰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에 의하면 따라할 수 있는 것을 따라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라. 제 방법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따라해야 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장기 투자 좋은 거 알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수없이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요. 삼성전자 5만 원에 샀는데 6만 원에 판다니까요. 6만 원 정도면 고점인데 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건 인간의 이 심리를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 가능해요. 제가 지금 다른 투자를 많이 해보고 경험도 많이 해보고 성공도 많이 해봤지만, 비트코인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이제 워런 버핏이 원망스럽기는 한데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을 넘으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 유연함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 한 곳에 매몰돼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걸로는 안 된다. 선을 넘어서 고정관념을 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스스로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비트코인을 외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뒤늦게 알고 투자를 했는데
최악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제가 투자를 시작한 게 10월 경이었던 거예요. 비트코인이 하필이면 최고점에 있을 때 엔비디아처럼 그때 투자를 시작했어요. 다행인 거는 그때 제가 몰빵을 했으면 이제 지금 웃지도 못하죠. 그때 투자를 시작했는데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았다고 했잖아요.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고 그래서 12월 달에 한 1,000억 정도 거래 일으키기까지 하고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고 하다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됐잖아요. 5개월 동안 음봉일 거예요 아마. 5개월 동안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다행인 게 있어요. 첫 번째, 나누어 샀으니까 다행이죠. 또 나누어 팔기도 해서 수익까지 있어요 사실은. 금액도 말씀드릴게요. 한 10억 원어치를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 다행이고, 두 번째 다행인 점은 여기에 단 1원도 빚이 없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죠 제가. 너는 돈이 많아서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마다 자기의 이 자산과 그릇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저도 1억 원만 넣었겠죠. 더 없으면 1,000만 원만 넣었겠죠. 근데 여기에 빚이 없으니까 제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이제 9.11도 겪어봤고 리먼 브러더스, 코로나, 이 모든 위기들을 거의 다 겪어봤어요. 블랙스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뭐 여윳돈으로 하라 이런 얘기는 저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여윳돈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한 돈이지. 여윳돈이라는 건 없고 진짜 힘들게 만든 돈으로 투자하는 건데, 다만 거기에 빚이 끼어 들어가 버리면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자기 돈을 다 투여하는 것도 사실 욕심인데 거기에도 더 많이 투여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저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주식 투자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모주가 있어요. 공모주는 분할 매수가 안 돼요. 한 번에 해가지고 한 번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한 몇 년 동안을 제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세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진짜 입이 닳도록 이 얘기를 하던 사람인데 한 번에 사니까 한 번에 팔게 되더라고요. 고쳐지지 않아요. 제 스스로도 고쳐지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 덕분이에요. 시스템이 저를 통제하는 거지 제가 시스템을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만약에 갑자기 비트코인 뭐 10개가 나한테 왔다. 한 번에 팔걸요 그냥 그러면. 근데 만약에 나누어 샀다. 그럼 나누어 파는 구조가 작동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비유 많이 드는데 계속 지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혼나. 내가 막 굳은 마음을 먹고 내일은 6시에 일어날 거야.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다 쓰고 있어요. 알람 울리면 되잖아요. 그냥 알람을 한 3개 켜가지고 휴대폰 같은 거 뭐 시계 3개 놓고선 나를 깨우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나를 바꾸게 할 수는 있어도 내가 환경을 바꾸는 건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깨닫고 저한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근데 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완전 기계한테 맡기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만 봐요. 얘가 오늘 돈 잘 벌었나? 얘가 사고 팔고 200번 해가지고 뭐 50만 원 벌었네? 이걸 이제 확인만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인내심 있는 사람, 그리고 지속적,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애가 자기 전재산이 해봤자 용돈 받은 거니까 전재산을 삼성전자를 사놓고 최근에 팔았거든요. 170%인가 수익률 나오더라고요. 그거 제가 인증해 놨어요, 그것도. 근데 그 친구가 투자 저보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죠. 수익률로만 보면은 저를 압도하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잘못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성격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시 리버모 같은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가 결국은 한 번 실패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버렸잖아요. 삼성전자 사놓고 수면제를 먹으면 돈을 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매일매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버틸 수 있는 끈기를 생기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격인 사람이 투자를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성격이 본인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저는 돈을 되게 귀하게 여긴 게 제가 그래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가 이제 인증을 한다고 했잖아요, 블로그에. 그 인증을 할 때도 거기 밑에 보면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3천만 원 투자해서 5만 원 벌었어요 라고 하면은 막 비웃어요. 내가 3천만 원 했으면 뭐 해가지고 뭐 몇 시간 만에 뭘 벌겠다 막 이런 얘기 해요. 잃을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수익이 발생하는 어떤 자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10%의 손실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작은 돈도.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지금도 특히 1,000원, 2,000원도 되게 소중하게 다루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수수료를 은행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 ATM은 수수료를 내는 ATM이고 저쪽에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수수료를 안 내. 그럼 그쪽까지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은 제가 제 기차음을 돈으로 바꿨었죠. 제가 회사 다니는 것도 제 기차음을 들여서 남의 일을 대신해주고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내 기차음을 돈으로 사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길러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그 질문 받자마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 생각을 했어요. 비트코인을 사야죠. 15년 전이면 한 1,000원 했겠네. 비트코인 샀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1,000원짜리가 1억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부정하고 있으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저는 지금 요즘 뒤늦게 심취해갖고 이제 공부한 걸 정리하고 블로그에다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댓글이 이거 사기다, 뭐 튤립이다,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니, 이미 15년, 17년을 증명을 해왔는데, 여기서 뭘 또 증명을 해야 돼요, 걔는. 그럼 이제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할 만도 하잖아요. 마이클 세일러도 똑같았더라고요. 지금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전에 한 비트코인이 나온 다음 한 2, 3년 정도에 자기가 발언한 게 있었어요. 뭐 비트코인은 뭐 성립될 수 없는 거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파묘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틀렸네요. 자기가 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15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끝냈어요.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제가 어제 뭘 찾았냐면은 튤립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걸 발견했어요. 나는 튤립 버블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튤립 버블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기로 했고 저는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 이런 생각까지 드실 거예요. 튤립 이 꽃을 어떻게 이걸 사고 팔았지라는 생각을 저도 그 수준이었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알뿌리라고 하죠. 감자처럼 양파처럼 생긴 거 그걸 사고 파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튤립이 꽃이 피면 걔는 상품 가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모르면서 튤립 버블이다라고 하고 심지어 그걸 비난하는 대상인 비트코인도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저한테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제가 부정했던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전략자산 비축하고 ETF 만들어지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하버드하고 브라운 대학에서 모으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없었던 때였잖아요. 그때는 저도 인정. 이거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 근데 지금 세상이 달라졌는데 자꾸 나만 아니라고 하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최고의 천재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된다는데 그리고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통해서 샀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샀겠냐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일론 머스크보다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럼 해야죠. 지금도 제가 잘 몰라요.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다가 나중에 제가 다른 말 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더 해봤더니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봐서는 제가 1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이제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선을 넘어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라는 얘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니, 강남 아파트가 몇 배가 올랐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나 혼자만 아니라고 부정하면 어쩔 거냐고요. 더 알아봐야죠. 그러면 알아보기라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욕하는 사람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가 만약에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더 알아봐라 한번. 네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아봐라. 근데 뭔가 욕을 하더라도 알고 욕하는 것과 몰라서 욕하는 건 나 알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왜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하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모르고 욕을 하더라고요. 투자를 안 하더라도 공부는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